참고인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참고인이 계신 자리에 다른 참고인이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저 과방위 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 질의 중 고오 요한나 님 및 MBC 관련으로 3명의 증인과 9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한 1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 증감법상의 제출 시한을 도과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전상범 변호사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고오 요한나님 어머니이십니다. 장현재 외삼촌이십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 질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미나 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안 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주문화방송 증인 박미나. 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에게 갖다 주시면 돼요. 오전 현안 질의에는 고 요한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유족께서 나와 계십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답변 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 등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란 수계는 파면됐지만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습니다. 곳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채 저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과 파괴 행위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은 사실상 상시적 언론 계엄 사태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최근 칼럼에서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받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는 숱하게 많은 부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위법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법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교육 컨텐츠의 중심이자 공영방송이며 공공방송의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EBS마저 사랑하는 후배에게 넘기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EBS입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KBS를 완전 장악했고 MBC를 탄압한 것도 모자라서 EBS까지 소나귀에 넣으려는 알박기 인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적인 인연과 관계로 우리의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고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줄곧 진보와 보수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부당한 거부권에 막혀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비판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본래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 이유, 그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2025년 6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사태와 상시적 언론 계엄 사태를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가슴에 적개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선 대정부 질의라는 것은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장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업무와 제가 관련해서 MBC 의 잠깐만요. 네, 업무와 보도본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답변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게 맞습니까? 자,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회 과방위 지금 현안 질의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과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과 통신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미리 받은 질의의 요지는 KBS 수신료 관련이었습니다. 제가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것이 2014년 벌써 11년 전의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보도본부장 아닙니까?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질문하는 것이 대정부 질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재단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받는 것이,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방통위원장 자리 사퇴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저작거리나 광장에서 토해내십시오. 그러지 않고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다음 질문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제 국회의원이 질문에 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수신료 분리징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돈줄, 그러니까 수신료로 옥죄면서 KBS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유도했고 심각한 재정 위기, 경영상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KBS의 전문 방송인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KBS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KBS 직원 4,000명, 5,000명 직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5천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어제 다시 통과된 그 법안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의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BBC는 KBS 수신료의 10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징수하는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 이 수신료 구조는 잠깐만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여당일 때 그리고 야당일 때 이게 다 합의해서 통합징수로 가기로 했고, 이 역사가 지금 몇 년 돼요? 한 20년 넘지 않았어요? 30년 됐어요. 30년. 그리고 수신료 2,500원인데 그것을 국민이 희생했다? 그러면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월급 받는 것도 국민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단어 사용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박민아 본부장님. 네. 네. 그 지금 유족께서 요청하신 증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 입으로 이름을 말하긴 곤란해요. 그분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게 박모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을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출석을 안 할 만큼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가능하면 출석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직접 뵙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셔서 방송도 지금 출연은 못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휴직한 상태입니까? 뭐 공식적으로 휴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연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출연을 중지했는데 휴직이 아닌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기본적으로 기상캐스터는 그 회당 출연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각 뉴스에서 자기가 맡았던 부분에서 자기가 출연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기상캐스터가 대신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와 관련하여 과방위에서 행정실에서 그 상황을 좀 체크한 게 있습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의원님들은 못 보신 건가요? 네. 개인 정보가 너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못 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 드릴게요. 예. 1분, 2분 드리세요. 예. 일단 2분 드리세요. 지금 변호사는 그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출석 요구를 하면 아니 참고인이나- 따로 증인 의결을 해야 돼요. 아니 그 참고인이나 그 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으로 행정실에서?
증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변호사는 아니, 증인 의결을 해야 나오는. 그나마 증인 의결을 해야. 잠깐만요. 증인 의결을 해야 강제력이 생기죠. 증인 의결해야 예, 예. 강제력이 생긴다. 이 부분은 간사님하고 간사님 지금 의논해 주시고. 예. 네. 잠시만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오전에 질의는 우리 고 오연나 저 유족들과 이 관련돼만 집중해서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유족들을 제가 모셔놓고 한다니까. 지금 최영두 간사님, 방통위원장과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잠시만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저에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최영두 간사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그 MBC와 고오 요한나님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신 거죠? 네. 그리고 간사님도 일일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김장겸 의원께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뭐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의논을 해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 끼어드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진행해요. 김장겸 의원님 마침 질의 시간입니다. 그 고전에 잠시만요. 이거 의원님들께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여드리는 건 가능한가요? 간사님 보셨나요? 예, 두 간사님부터 보시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거 예, 간사님께만 드리십시오. 예, 이거 갖고 계시고. 개인정보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예. 예. 저희는 네,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여드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납득을 못 하실 거야. 얘기하셨어요. 네. 이건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예, 이건 알 필요가 없어.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상범 변호사 나와 계시죠? 네. 예. 고오 요한나 씨가 이제 2021년 5월 3일 MBC에 입사해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선배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네, 전 변호사님. 아, 예. 위원장님 증인인데 허가를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예? 네. 그냥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와 같은 배경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는 선배로서 고인의 업무 실수, 미숙함을 훈육한다 이런 이유로 공개적으로 일을 못한다고 모욕하거나 이미 퇴근한 고인을 다시 회사로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유족들
가족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당시 2022년 10월 18일 선배와 현장 대화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드시죠. 이렇게 되면 그냥 잘리거나 기상팀이 없어지거나 안 그래도 기상캐스터 지금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태도까지 안 좋아? 있어야 되는 도덕이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아 진짜 기상팀을 없애고 싶다. 기상캐스터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계속 들었어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녹음 내용이 길어서 편집이 됐는데 앞부분에 남들 있는 데서 이런 얘기 전달하는 것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해당 대화, 이 대화가 다른 사람도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이 이 고인이 방송을 너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마치 고인 때문에 기상팀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한 달 뒤 2022년 11월 24일의 대화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 남 탓한다고 계속 얘기했지. 너 그 와중에 30분 맞아요? 5분? 네.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소리냐?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걸 선배한테 가서 한다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뭘 어떻게 더 이해하라고? 죄송합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나 가르칠 생각도 없지만은 죄송합니다. 야 이건 아니지. 네. 죄송합니다. 내가 네 방송 네가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싫어가지고 너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너는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싫어한다 뭐 너한테만 자꾸 뭐라 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선배 애정이야. 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이 음성 녹음도 일부분이고 비슷한 방식의 괴롭힘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어머니와 한 통화, 정신과 상담 기록, 주변인들과의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도 이게 많은데 다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2022년 10월 18일 어머님과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네.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야. 너 내가 여기 왜 올라왔냐고. 니 때문에 온 거잖아. 나 투데이를. 진짜. 아, 지가 방송 바꿔내고 사고 치니까 대차로 네가 지금 엉뚱하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진짜 그렇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내가 방송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어서 지금은 내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언제 뉴스 방송 안 쳐달라고 했냐고. 아침 방송 나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그래. 나한테 막 기상캐스터 없앨까도 생각한다면서. 지가 뭔데? 아니 그니까 그쪽에서 그런 말이 들려왔다면서 그렇게. 없애라 그래. 그럼 없애 나 힘들어. 아니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 없애고 안 없애고는 차 박하명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PD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하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걸로 협박하니? 진짜.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네, 그 고 오요한나 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인데 이 선배와의 문제로 앞서 공개한 녹취록 그 시점 이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회사 가면 위축되는 느낌이다. 상대방의 화가 풀릴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반항하고 자책한다. 이런 내용이 이게 무엇보다 이제 이 병원 내원 날짜를 보면은 2022년 4월 20일로 그 앞서 공개된 음성 녹취 그때보다 6개월 앞선 시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즉흥적인 게 아니고 상당 기간 누적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추정 대목인데
이게 사실 그 오늘 전체 회의로 정인으로 채택된 분이 본인의 입장을 듣고 억울함이 있으면 해명할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안 나오셔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게 전상범 변호사님, 예. 이거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고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 지위가 이제 지금 뭐 박민아 경영본부장도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장하고 기상팀장,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고 이게 회사 측에서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노동자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우선 계약서의 내용, 계약서의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판례에 근거할 때 계약서의 어떤 실질이 중요한 거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대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 자료는 MBC 측에서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MBC에서 그 현안 조사 결과를 박민아 보고했죠? 네, 보고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과를 공개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먼저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순간이 바라건대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며칠 날 업무 복귀를 하셨죠? 1월 23일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2월 28일에 방통위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저는 3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AI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규제 중복 우려가 있으니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AI 안전연구소 개보위와 협의해서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채널 메커니즘이 있는지 질의를 했고요. 당시 위원장께서는 저도 국가 AI위원회의 멤버다. 개보위와 과기부와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주신 대부분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다 실무선에서 조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게 한두 가지면 이해가 되는데 죄다 그러셨고 딱 하나 더 한 게 본인이 국가 AI위원회 멤버라는 것입니다.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실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던 시점에 실질적으로 타부처와 협의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원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 AI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멤버라고 하시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전부 다 수정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초안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 내용도 수정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국가 AI위원회 주재로 부처 간 협의 끝에 기본법 시행령 고려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대로 AI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저희는 AI 기본법은 AI 관련해서 발전과 지능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하는 것, 2월에 발표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이 아직 되고 있고 AI 네, 거기까지 이용자 듣겠습니다. 보호법을 네, 예, 충분히 들었고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AI 기본법은 발전과 지능에 관한 법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AI 기본법은 지능을 위한 규제를 함께 담고 있는 그릇이고 기본법입니다. 지능만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했다는 대답 말고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김태규 직무대행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 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부처간 협의 없이 이준숙 위원장님 맘대로 방통위 맘대로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 혼동 가중시켰고 그래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지금 결국에는 개정되기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AI 관련돼서 국가 AI위원회 멤버시라면서요. AI 관련해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방통위의 의견, 방통위의 지침을 기업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이진숙 마시라고요.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1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 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바로는 방송 장악 말고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이런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같이 내용상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AI 시대에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통위원장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이걸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이런 분의 방송 지형 하에서 치러지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기 일방적으로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위원장님? 마시라고요. 자, 본인이 받아야 되는 질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지금 굉장히 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면은 보여주셔야죠. 결과물로 보여줘야지 지금 말로만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결과물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모욕적이다. 모욕을 받을 일을 본인이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제가 제재를 해도 끼어드니까 뭐 그런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1분 더 드리세요. 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지금 국회와 함께 협의를 해 가면서 어떤 일을 앞으로 진행시키려는 생각은 1도 없고 나는 보수의 여전사이니 싸우러 나가야겠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번 질의에서 질문을 했었던 AI 기본법 관련돼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이 부처 간 중복 규제가 우려가 되니 협의를 해라. 그 이후 지금까지 협의하지 않아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맘대로 내서 시장에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자세를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간의 이은기 연구반이 위원님 운영되고 질의하십시오. 예, 이은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신 오연나 어머님과 외삼촌께 진심으로 위로와 유족의 뜻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관련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묻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항상 질의 방해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인정합니까, 내용?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파면 선고 인정하냐고요? 제가 인정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가지 탄핵 사유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계엄 직후에 여기 내각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제가 대신에 사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기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사과하셨어요. 지금 장관급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사과를 못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답변할 모든 수 분들이 없는 문제라고 다 생각합니다. 사과했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건 인정 못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수신료 통합징수 재표결이 이루어졌어요. 212표로 통과됐어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이 재표결로 의결된 게 22년 만이에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20분 이상이 찬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제2요구 주요 사유를 4가지 정도 크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황당한 내용이에요. 국민의 재산권 침해.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 안 내요.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근데 아까 답변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유도성 발언을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2번째, 국민 혼란. 국민 혼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분리징수하고. 그리고 행정부의 재량권이라고요, 이게? 이건 공영방송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어요. 이거는 언론 장악이지 행정부의 재량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극우 유튜버들이 수신료 분리징수해서 총선에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해서 이뤄진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신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도 없어요. 그리고 KBS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연간 500억에서 600억의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 비용도 300억, 400억 들어서 연간 손실액이 800억에서 1000억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공영방송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와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KBS가 그래도 공영방송 KBS는 생존해야 된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동일해서 22년 만에 재의결의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방통위원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EBS 사장 알박기. 신동호 사장 2인 체제에서 굳이 임명을 했다가 김우열 사장이 임기 끝나서 집에 갔다가 가방 싸갖고 다시 와서 사장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동안 법원에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게 몇 건 있어요. 저기만 봐도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방송심의 법정제재 처분 취소 판결. 저렇게 계속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굳이 신동호 사장을 또 임명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 갔던 사장이 다시 오고.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웃지 않습니다. 웃었어요.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참. 그리고 지금 방송사 제어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어요? 서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송법에 보면 방송법 18조 5항에 보면 제어가 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제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 이렇게 제어가 해요? 저는 전혀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제어가에 대해서 방통위 완전체일 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복귀해서 2인이 완전체예요? 한시바삐 과방위 아니 민주당 2인 체제가 국회에서 완전 5인 체제를 만들어 주실 그러니까 것을 다시 한번 2인 체제에서 요청합니다.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2인 체제가 그 완전체냐고요. 2인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송위원회 지금 계속 방송통신위원회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설치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그때 업무 정지 중에 보수 유튜브에 계속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7가지 지적사항을 줬어요. 7가지 무려. 저기 내부 사찰, 외부 여론조작, 노조 탄압, 광고로 MBC 응징, 전 광고 탄압이에요. 불법 광고 영업, 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세월호 오보, 유가족 2차 가해, 법인카드 남용, 이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 아까 이혜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이나 선출직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대전시장이요? 대구시장.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출직이 안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번 하세요. 그런 식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선언을 하라든가 사과를 하라든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뭐 답변이 뭐. 예.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민아 MBC 경영본부장께서 우리 고인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방문진에 지금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님. 2분 하세요. 2분. 아니 시간 조절부터. 예. 예. 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자료 요청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행이 안 됐어요. 예, 요거는 답변 듣고 넘어갈게요. 예, 답변하십시오. 아니 근데 다시 지금 재차 요구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방문진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건 아니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를 드린 건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송 중인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개인과 관련된 2차 가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로 발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MBC가 똑같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정말 저희가 신물이 나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시면 곤란하고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유족께서도 요청하신 증인이 상태가 조금만 좋으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MBC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출을 못하겠으면 열람이라도 하겠다. 뭐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이거 분위기 보세요.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예, 위원장님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 부분을 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2차 가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적인 검토를 좀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하십시오. 아니요,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예,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먼저 고인의 이 가슴 아픈 선택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증인석에 앉아 계시기도 상당히 힘들 텐데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렇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데는 MBC의 책임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 집합제가 함께 움직인 결과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면서 벌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외삼촌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영재 외삼촌님, 예. 지금 유족께서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김현 의원이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현 의원께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현안 질의 가운데 지금처럼 중요한 증인들이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현안 질의가 되는 걸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중요한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사실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진실이 그 누구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 김 의원을 찾아뵌 거죠. 요청을 드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김현 의원이 한 걸로 됐네요. 그리고 유족 면담할 때 김현 의원이 왜 국민의힘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출신 변호사가 하면은 뭐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보도된 언론사와 저희가 이제 그 언론사에게 먼저 제보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언론의 처음에 어느 언론사를 갔어요? 공수처부터 왜 극우인 매일신문으로 단독 보도가 그건 나가게 아니죠. 이런 네. 취지의 추궁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 기관지 그리고 스포츠지를 다 전화를 드려서 이 사실을 좀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했다고 보세요? 그건 뭐 제가 추정해서 답변드리긴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실을 9월 15일 날 고인이 된 조카의 사건을 MBC의 바다 앞마당인 한강 가양대교에서 2차례나 예. 시도해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당사자인 400명의 기자가 있는 MBC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MBC라는 방송사를 상대로 보도를 하는 것을 아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정훈 위원님. 왜 끊으세요 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합니다. 이거 세우고요. 지금 김현 위원은 여기 간사로서 민주당 간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띄워서 김현 간사가 가해자 이거 내려주십시오. 바로 잡는 건 별개고 일단 김현 이거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영두 간사님? 예, 내려주십시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주세요가 아니라 행정실 이런 적은 한번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렸고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박정훈 의원님도 이게 정치 쟁점이 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정치 쟁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하십시오. 김영 간사님은 이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아니 어렵게 지금 이 현안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청문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전만 하게 됐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뭐 이거 질문해요? 질문합니까? 이게 진실규명에 관심이나 있어요? 예? 여기에 MBC가 껴있다는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비호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그런 오해를 털어버려야죠. 민주당도. 여태까지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김현 의원님. 예? 노정면 질문 잠깐 세우시고요. 세우세요. 예? 세우세요. 2차가예요? 잠깐만요. 아니, 유족분들께서 나오셔서 꺼요.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시고 의원님들 잠깐만요. 네,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세웠고요. 아까 세운 데서 3분 30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건 혹시 질문을 잘못해서 2차 가해 결과가 올까 봐 정말 조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의원님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질책하는 태도는 오해를 증폭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님을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니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질문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비난하실 거냐고요? 그럼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진실 규명에 좋냐고요? 질문을 하시라고요.